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화장이 망하는 이유들을 고급 정보들 싹 다 털어드릴 테니까 스킨케어 다 잘했고 평소랑 진짜 똑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쿠션이 요즘 따라 더 뜨지? 쉐딩을 하나마나 잘 된지도 모르겠고 아이라인 그리면 답답해 보이는 분들 어린 메이크업을 했는데 과하고 느끼해 보여. 블러셔가 오래 가는 것 같고 셀카에서도 잘 나오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화장이 망하는 이유들을 카테고리별로 싹 뽑아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해요. 하라는 대로 다 해도 나 왜 이렇게 베이스가 뜨지? 나 쉐딩은 왜 이렇게 해도 티도 안 나고 이상하지? 뭐 블러셔는 왜 자꾸 사라지지? 등등등 베이스부터 색조까지 오늘 아주 고급 정보들 싹 다 털어드릴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가장 먼저 베이스가 뜨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 재롱이 분들은 웬만하면 화해모 완전 초보 단계이신 분들은 많이 없으시잖아요. 저와 함께 이제 디테일들을 많이 살려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화해못에서 중수로 넘어가고 계시거나 중수이시거나 아니면 아예 고수이시거나 뭐 이러실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메이크업 전 스킨케어는 너무 무겁게 하면 안 된다든지, 뭐 샵에서는 크림보다는 로션을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준다든지 이런 꿀팁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스킨케어 관련된 건 정말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스킨케어의 바로 다음 단계이자 메이크업 정말 직전 단계가 뭔가요, 여러분? 바로 선케어. 이 선케어 제품을 잘못 선택하면 스킨케어를 아무리 공들여서 해도, 베이스를 아무리 안 뜨는 걸 바른다고 해도 제품끼리 뭉쳐서 때처럼 밀리거나 화장 전체가 들떠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난 분명 유튜브에서 하란 대로 했는데 난 왜 이렇게 베이스가 잘 뜨지? 싶으셨던 분들은 이 선크림 제품 제형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면 좋아요. 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사실 전 옛날에는 선크림 하면 무조건 얼굴에 뭐 난다, 뭐 피부 화장 예쁘게 안 된다, 약간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가지고 뷰티 유튜버 초창기 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 스타터나 메이크업 베이스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썼었거든요. 정말 그때까지는 선크림 헤이러. 근데 이제 저도 한 살 한 살 나이가 또 먹고 이제 미디어나 다양한 데서도 이제 선크림의 중요성을 진짜 많이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나 진짜 선크림 진짜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는데, 재롱이들도 잘 알다시피 이젠 선크림은 뭐 계절 안 가리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사계절 내내 발라줘야 되는 데일리 필수템인 거 다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워낙에 다양한 선크림들을 써보다 보니까 선크림에 따라서 피부 표현이 확 달라지는 게 진짜 체감이 확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이제 괜찮은 선크림들을 찾아서 써보고 또 추천하고 하다 보니까 화장이 잘 먹는 선크림들의 공통점이 딱 있었습니다. 바로 제형감이 로션처럼 정말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막 유분감이 너무 뿜뿜해가지고 선크림이 너무 리치한 느낌으로 막 번들번들 이런 느낌이어서여도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촉촉하게 나오는 선크림들은 되게 많지만 이런 조건들에 모두 부합하는 선크림을 찾기가 은근 까다롭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진짜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는 화잘목 선크림이 있어가지고 재롱이들한테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이 제품을 제가 작년부터 테스트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마음에 들어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우리 재롱이들 중에서 그동안 잘 맞는 선크림을 찾지 못해가지고 화장이 잘 떴던 분들이나 이 피부 표현이 예쁘지 않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던 분들은 이 선크림 한번 써보세요. 진짜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TMI지만 사실 브랜드에서 제안 주신 제품은 따로 있었는데 그 제품보다 저는 이 제품이 너무 손이 많이 가가지고 이 제품으로 이제 완전 픽했다는 거. 그래서 바로 그 제품이 디어 클레어스의 올데이 에어리 선스크린인데요. 이 제품이 진짜 수분감이 대박이에요. 근데 기름진 느낌은 또 없어. 제형감을 제가 한번 손등에다가도 보여드리면은 얘가 진짜 이렇게 딱 발랐을 때 제가 아까 딱 말씀드렸던 로션 같은 질감 있죠? 이렇게 싹 투명해지면서 완전 수분감 뿜뿜하면서 메이크업 촥 잘 먹는 그런 느낌? 이런 제형이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피부에 딱 발랐을 때 피부가 너무너무 촉촉하게 수분감이 꽉 채워지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피부가 너무 편해요. 이 선크림 특유의 답답함이 완전 제로고 뭔가 피부가 숨쉬는 느낌? 아주 예전에 저처럼 그 선크림 특유의 답답함이나 유분감 때문에 선크림 사용을 좀 꺼려졌던 분들도 걱정 안 하시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수부지나 지성분들은 간단히 뭐 토너나 앰플 정도까지만 바르고 이걸로 완전 로션이나 크림 대용으로 발라줘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제형이나 수분감이 진짜 피부에 부담이 없고 정말 기초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건성인 분들도 딱 써보시면 수분감이 확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수분감 많은 제품들도 웬만하면 발랐을 때 뭔가 그래도 발랐다, 뭔가 조금 씌워져 있다는 느낌은 살짝 드는데, 얘는 딱 발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가 진짜 편안하고 엄청 가벼운데 또 거울을 딱 보면 정말 촉촉하게 수분감이 꽉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게 유분광이 아니라 수분광 느낌이다 보니까 뭔가 너무 번들번들거리거나 부담스러운 느낌 없이 진짜 딱 화장 잘 먹는 상태로 진짜 촉촉하게 예쁜 피부가 됩니다.
또 선크림 양 조절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신데 이 제품은 아까 보셨다시피 완전 로션처럼 발리고 여러 겹 덧발라도 뭐 엉기거나 밀리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피부에 계속 쏙쏙쏙 흡수되는 제형이니까 양 조절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선크림 바르고 나서 어떤 쿠션이든 톡톡톡 발라주면 그냥 아주 자석처럼 자기들끼리 쫙쫙 땡겨 붙어요. 오늘 저의 피부처럼 이렇게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게 되는 제품이어가지고 찐 만족 선크림입니다. 또 이 선크림은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또 다른 근거가 이 자외선 자극에 의한 수분 손실뿐만이 아니라 피부 붉은기 개선까지 도와주는 더블 케어 제품이래요. 또 그리고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저처럼 예민한 분들은 진짜 많이 신경 쓰는 여드름성 피부까지 사용할 수 있는 논코메도제닉 선크림이고요. 이렇게 가볍고 수분 산뜻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뭐 자외선 차단 제대로 되는 거 맞아 싶으실 수도 있는데 자외선 차단 너무 잘 됩니다. SPF 50+에다가 pH 수 4풀입니다. 무려 3개의 시험기관에서도 검증 끝났고요. 인체 적용 시험들도 싹 마친 제품이니까 믿고 쓰셔도 좋아요. 근데 이렇게 다 갖췄는데 가격을 못 갖추면 제가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가격까지 합니다. 이게 정가 자체도 10,000원 후반대로 정말 가격이 합리적인데 여기다가 올영 세일 기념 22% 할인까지 들어가가지고 온라인 최저가래요. 할인가가 무려 15,000원대거든요, 여러분. 진짜 저렴하죠. 진짜 학생 재롱이 분들까지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격대여가지고 완전 여러모로 아주 강력 추천하는 화잘먹 선크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진짜 메이크업 전에 써줄 때 특히 더더더 좋고 메이크업 안 하고 운동 갈 때나 산책 갈 때 이럴 때 쓰기 좋은 0.5 토너 선크림도 살짝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아까 추천해드렸던 에어리 선스크린의 무기자차 버전인데요. 미출시 제품인데 이제 곧 출시된다고 해요. 이 무기자차 제품은 보통 하얗게 백탁 현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조금 기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제품은 딱 보면은 정말 내 피부 톤에서 0.5호수 정도 딱 톤업되는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발림성도 지금 보시면 기절이죠. 딱 이런 느낌으로 완전 심한 백탁 현상 없이 딱 0.5호수 정도 올라가면서 또 마무리감은 에어리 선스크린 제가 기존에 추천드린 거는 뭔가 화잘먹 수분광 이런 느낌이라면 또 이 제품은 잔여감 없이 정말 뽀송한 마무리여가지고 이거 단독으로 바르고 나갔을 때 뭔가 좀 개기름 같은 걸 좀 잡아주는 느낌도 들면서 또 성분도 완전히 진정 쪽으로 더 집중한 제품이라서 피부가 정말 민감한데 좀 뽀송하고 산뜻한 선크림을 찾는다 하시면은 이 에어리 선스크린 무기자차 버전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베이스가 또 뜨는 의외의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두 개 퍼프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쪄들었다는 겁니다. 도파민에 쪄들은 제 뇌처럼 파운데이션, 쿠션 이런 데 아주 쪄들었는데 여러분 나 다른 거 똑같이 평소랑 진짜 똑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쿠션이 요즘 따라 더 뜨지? 싶으셨던 분들은 거의 진짜 이 쿠션 퍼프 때문일 확률도 되게 큽니다. 이 퍼프가 사실은 원래 이렇게 생긴 퍼프였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의 과거엔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아주 사랑스러운 퍼프였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세상에 찌들어 있어요. 근데 이런 퍼프를 현실적으로 정말 깨끗하신 분들은 뭐 매일매일 빠는 분들도 있고 뭐 일회용 퍼프를 대량으로 사가지고 그걸로 맨날 갈아주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쿠션마다 궁합이 맞는 퍼프가 또 있잖아요. 근데 모든 쿠션이 또 맞는 퍼프가 딱딱딱 이렇게 리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그냥 현실적으로 조금이나마 덜 뜨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키친타올만 있으시면 되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다가 대고 그냥 냅딱 깔아 눌러주세요, 여러분. 정말 나를 열받게 하는 이 세상에 짜증나는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쫙쫙 해주잖아. 계속 나와. 일반적인 다른 티슈들보다도 특히나 키친타올을 추천을 드리는 게 키친타올이 기름을 되게 잘 머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운데이션만 그냥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뭉쳐있는 유분기 같은 것들까지 싹 얘가 머금거든요. 그러면서 퍼프 상태가 뭔가 축 처지고 쪄들어 있던 거에서 되게 프레쉬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꽉 짜주시면은 얘만큼 좋진 않겠죠. 당연히 얘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나. 거의 이런 느낌으로 어두웠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꽤나 많이 밝아졌다고. 지금 사회성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사실 진짜 심한 분들은 이 쿠션 하나를 다 쓸 때까지 그냥 퍼프 하나로 오로지 only one 그냥 하나로만 쭉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우리가 쿠션 새 거 하나 뜯으면은 대략 한 2달 정도는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쿠션 퍼프 그래도 못해도 한 2번 정도는 갈아주시는 게 어떨까. 근데 잘 갈지 못한다면 키친타올에 꾹꾹 눌러가지고
비벼가지고 유분기를 조금 빼주면은 훨씬 더 뽀송뽀송하게 메이크업이 더 예쁘게 착착 붙는다는 거. 너무 축축한 상태로는 계속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스킨케어 다 잘했고 선케어도 잘 발랐고 쿠션도 바르는 대로 얇게 잘 발랐어. 근데 파우더 단계에서 여러분 그냥 냅다 막 비벼가지고 막 비벼 냅다 비벼 막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그냥 냅다 팍 해갖고 바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정말 예전에 뭐 일본에서 유행했던 잠수 메이크업 이런 거 하실 거 아니면은 파우더는 진짜 소량만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아까 안 좋은 예시로 살짝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비벼서 묻히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만 톡톡톡 묻힌 다음에 그것마저도 퍼플을 반으로 접어서 고루 전체적으로 얇게 묻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바를 때도 팍팍팍 아니죠? 정말 필요한 부위에만 살짝 튕기듯이 톡톡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우더 부위를 선택하실 때도요. 그 쇼츠 인기순 누르면 바로 뜨는 그 광나면 못생겨 보이는 부위 쇼츠가 따로 있거든요. 그 쇼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광이 났을 때 안 예뻐 보이는 부위 그리고 파우더로 살짝 눌러줘야 되는 부위는 정해져 있는데 얼굴 전체를 너무 파우더로 다 굽듯이 완전 이렇게 소위 말하는 떡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베이스 메이크업이 뭔가 이렇게 살짝의 윤기가 있으면서 딱 이렇게 뽀송할 때는 뽀송하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촉촉할 부분은 촉촉한 이런 피부 표현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3개 찝어드리자면 스킨케어 다음 선케어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쿠션 퍼프 중요하고 그리고 파우더 양과 부위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진짜 이 부분 제가 너무너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쉐딩을 해도 입체적이지 않아 보이고 뭔가 나는 쉐딩을 하나마나 잘 된지도 모르겠고 너무 더 퍼져 보여. 뭔가 그냥 코 전체가 시꺼매 보이기만 해 하셨던 분들은 꼭 보세요.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친한 동생이랑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삘 받아갖고 쇼퍼만 찍은 적이 있거든요. 뭔가 동생을 보니까 코 윤곽이나 이런 데를 확실히 음영을 잡아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메이크업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쉐딩을 해줄 때 그 동생한테 이거 쉐딩 어떤 부분이 어려워? 쉐딩을 좀 어려워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쉐딩을 해도 뭔가 비포 애프터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쉐딩빨을 너무너무 잘 받을 것 같은 얼굴인데 왜 그럴까 하고 평소에 한 메이크업을 딱 봤더니 이 코 부분에 베이스를 제대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코 옆에가 저처럼 이렇게 뭔가 좀 뽀송하게 음영으로 잡힌 느낌이 아니고 콧잔등 이런 데 있죠. 이런 데가 다 번들번들 거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기름기가 있고 번들번들한 거 위에다가 쉐딩을 잠깐 얹으면 잠깐은 뽀송해 보일 수 있겠지만 당연히 파우더를 하고 쉐딩을 한 거랑 번들번들 기름기가 있는 상태에서 쉐딩을 한 거랑은 보여지는 것도 다르고 지속력도 진짜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영상을 조금 띄워볼 텐데 제가 그때 그 친구의 코 쪽 메이크업을 완전 깨끗하게 수정 화장 티슈로 싹 다 지우고 다시 기초를 어느 정도 촉촉하게 해준 다음에 완전 베이스 단계부터 해서 팩트까지 이쪽에 싹 쳐주고 정말 쉐딩이 딱 들어가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고 쉐딩이 딱 올렸더니 비포 애프터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내가 쉐딩을 해도 티도 안 나고 뭔가 오히려 더 퍼져 보여 하시는 분들은 코 쉐딩이 들어가는 영역에 베이스가 너무 얇게 돼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베이스가 되어 있더라도 너무 글로우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꼭꼭꼭 보세요, 여러분. 아셨죠? 이 쉐딩빨이 정말 대단한데 그 쉐딩빨을 못 누리고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막 가서 쉐딩을 대신 해드리고 싶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팁 잘 적용하셔가지고 쉐딩 메이크업의 신세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이라인 그리면 답답해 보이는 분들 제가 이유를 또 알려드릴게요. 뭐 단순히 그 뻔한 팁으로다가 그 쌍꺼풀 라인은 얇은데 뭐 아이라인은 두꺼우면 뭐 쌍꺼풀 라인이 안 보이고 이런 말 할 시기는 지났잖아요. 우리 재롱이와 저 사이는 좀 지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중급으로 들어가서 제가 일부러 답답하게 그린 예시랑 좀 트여 보이게 잘 그린 예시를 비교해가지고 영상을 좀 찍어왔거든요. 양쪽 눈을 비교해서 봤을 때 뭔가 아이라인의 각도나 길이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근데 묘하게 한쪽이 더 답답해 보이죠? 이 답답한 쪽에 눈두덩이를 살짝 들어가지고 안쪽까지 좀 보면요. 이 점막 끝부분까지 아주 꽉꽉 채우고 속눈썹 사이사이 끝부분까지 완전히
꽉 채워서 그렸기 때문에 뭔가 눈이 닫혀있는 느낌? 뭔가 내 원래 눈 길이가 너무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보이는 느낌인데요. 또 반대쪽을 보면은 아이라인이 뭔가 똑같은 각도인데도 좀 아이라인이 훨씬 트여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눈매가 트여 보이는 이유는 살짝 들어보면 또 나옵니다. 눈 떴을 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살짝 들어서 봤을 때는 이 끝부분이 살짝 띄워져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띄우고 안 띄우고에 따라서 진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여러분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은 양쪽 다 되게 트여 보이게 잘 그려놨는데 제가 갑자기 확 막혀 보이게 한번 탈바꿈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너무 트여 보이고 아이랑 아주 완벽한데 여기다가 갑자기 이 끝에를 여러분 꽉 채워갖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점막까지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쪽을 제가 살짝 안쪽까지 다 채워가지고 그려봤거든요. 근데 아까보다 눈이 훨씬 짧아 보이지 않나요? 이쪽은 보면 이 끝에 부분을 비우고 그렸어요. 여기 이 흰색 살짝 보이죠, 여러분? 끝부분에 여기 흰색 부분을 냅뒀다고. 근데 여기는 지금 들어서 봤을 때 여기를 아주 새까맣게 다 채워놨더니 이렇게 눈이 되게 짧아 보인다라는 거죠. 빨리 지워야겠어요. 빨리빨리. 면봉이 잠깐 확 왔다 가더니 또 바로 확 트여졌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근데 아이랑 원래 그리던 그 까라가 있어가지고 까라를 잘 못 버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대로 아이라인 다 그리시고 나서요 그냥 이렇게 면봉 하나만 딱 사용을 해가지고 이 끝에다가 약간 면봉을 쑤셔 넣은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요렇게 밖으로 한번 빼주면 돼요. 자, 너무 쉽죠, 여러분? 눈알 끝에 요 눈 끝에다 넣고 촥 하고 빼. 그러면은 이 면봉이 부위들이 이 윗부분 여기 점막 끝부분이랑 여기 옆에랑 싹 터지면서 여기 그냥 싹 터지거든요. 그냥 아이라인 끝나고 면봉 쓱 이거 한 번만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이렇게 트여 보이는 아이라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니는 왜 이렇게 블러셔를 바르면 블러셔가 뿅 예쁘게 올라와 보이고 블러셔가 오래 가는 것 같고 셀카에서도 잘 나오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색조를 해도 내 얼굴이 다 먹어요. 색조가 다 사라져. 어디로 그냥 가출을 해버려요. 하는 재롱이 분들은 또 주목해서 보세요. 나의 블러셔가 자꾸만 가출하는 이유. 이건 사실 오늘 알려드리는 팁들 중에서 선크림 바꾸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해결 방법이 쉽습니다. 템빨로 해결이 돼요. 일단 우리가 파우더 치크만을 사용했을 때 조금 지속력도 오래 갔으면 좋겠고 잘 보였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첫 번째로 치크를 한 개만 쓰지 마시고 약간 옅은 치크로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 위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진한 포인트 되는 블러셔를 베이스 블러셔 위에다가 소량 발라주는 방식을 추천해 드리고요. 뭔가 치크가 잘 날아간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내 볼에 베이스 느낌으로 기본적으로 깔리는 느낌 없이 그냥 톡톡톡 그냥 하고 말아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베이스랑 포인트 블러셔를 따로따로 같이 얹어주면은 확실히 포인트 블러셔가 딱 들어갈 자리를 베이스 블러셔가 먼저 만들어주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바르셔도 괜찮고 아니면 나는 그냥 블러셔 2개 쓰기는 싫어. 그냥 하나로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몇 번의 터치로 그냥 끝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같은 치크를 쓰시더라도 브러쉬 스냅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톡톡톡톡톡 전체적으로 이 볼, 촉촉한 볼이었잖아요. 그 위를 한번 파우더 처리를 진짜 해주는 느낌으로 톡톡톡톡톡 한번 전체로 싹 얹어. 그 다음에 여기를 만졌을 때 이 파우더 치크들로 인해서 여기가 조금 뽀송뽀송해진 그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얇게 깔렸다 이 느낌이 들었을 때 그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한 번 더 그 치크를 묻혀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요런 스냅으로 발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언니 저 그냥 그런 거 막 공부하고 이런 거 너무 어려워. 템빨 그냥 하나짜리로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은 요런 제품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감 보이죠? 진짜 잘 쓰고 있어. 젤리 치크로 되어 있고 윗부분은 파우더 치크로 되어 있는데 젤리 치크가 아무래도 쫀쫀하잖아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눈두덩이 이런 데에도 아이 프라이머 같은 거 살짝 촉촉하게 이렇게 싹 한번 발라주고 섀도우 얹으면 진짜 오래 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 이렇게 파우더 치크만 대충 쓱쓱쓱 얹었을 때보다 이렇게 젤리 치크를 먼저 얹어놓고 그 위에 파우더 치크로 싹 블러리하게 만들어줬을 때 발색도 훨씬 잘 보이고 지속력도 훨씬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메이크업 하고 나서 조금 농땡이를 피우다가 찍고 막 중간중간 막 아샤추 먹고 토스트 먹고 이래가지고 메이크업 한 지 꽤 지났는데 지금 제 얼굴에서 블러셔가 있다는 게 확실히 보이죠? 블러셔가 완전 이렇게 카메라를 뚫고 보일 정도로 이렇게 발색이 올라옵니다. 펜빨로 그냥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다 돼 있는 거 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로는 요즘에 우리 또 립 펜슬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립 펜슬 사용해서 내가 오버립 메이크업을 했는데 내가 하면 되게 과하고 느끼해 보여 하시는 분들은 또 보세요. 저도 오늘 립 펜슬을 사용해가지고 오버립 메이크업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제 입술처럼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전 진짜 완전히 오버립 마스터가 돼버려가지고 제 입술에 대한 구조를 완전히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간혹 이제 본인의 입술 모양이나 내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부족한지 조금 이해가 부족한 분들의 경우에는 오버립 메이크업을 안 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일단 오늘 입술을 좀 지워가지고 어떤 예시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평소에 시장조사 느낌으로 다른 거 써볼 때 외에는 거의 제가 만든 노베브 제품을 쓰기는 하지만 오늘은 조금 진하게 영역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진한 립 펜슬로 보여드릴게요. 영역만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입술을 죽이고 왔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 또한 제 입술에 맞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제대로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입평을 하자면 일단 도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여기 느낌이 약간 요래. 그리고 제가 인중이 살짝 긴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쪽이 부족하니까 이쪽에 이렇게 하고 이제 위쪽은 아주 살짝만. 저는 아랫입술은 이제 도톰한 편이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오버를 거의 안 하고 그냥 내 입술 라인 그대로 보통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린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내 입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도 있죠. 여기 요즘 여기 좀 많이 높여야 된다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해보자. 그래 약간 마름모 모양 해볼게. 여기는 라인 더 채우지 말고. 그치. 아랫입술도 약간 이렇게 마름모 모양에 맞게.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쳐 여러분.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 영역만 그냥 반반 보더라도 이쪽이 진짜 훨씬 되게 부담스럽고 과하고 느끼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 입술이랑 반대로 이쪽 옆에는 입술이 쫙 잘 차 있으면서 인중은 저보다 더 길면서 윗입술이 저보다 더 얇은 분들은 반대로 이 모양이 본인한테 되게 찰떡일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본인에게 맞는 입술 모양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서 오버립이 예쁘냐 안 예쁘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버립 할 때 이 비율을 찾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샵에서 뭐 조금 해주시는 그런 거를 이제 옆에서 견눈질로 보기도 했지만 진짜 쉬운 거. 내가 보정 어플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롱이들 중에 보정 어플 안 쓴 사람 있나?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올리는 사람 있나? 그렇다면 부럽습니다. 보정 어플을 보니까 제가 맨날 보정을 할 때 여기를 이 말려있는 거를 계속 이 페이스툰 다듬기 기능으로 해가지고 계속 여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럼 뭐야? 내가 여기를 좀 채워주고 싶다는 거잖아. 그리고 만약에 자꾸 이 입술을 이 밑에를 늘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나 너무 입술 얇아 이러면서 이렇게 늘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냐. 그럼 또 여기를 채워주면 되는 거야. 이 보정 어플이 사실은 내가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방향을 조금 이렇게 제시해 주는 걸 수도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딱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여기 이 옆에 빈약한 이 부분 조금 채워주고 윗입술 살짝, 여기 선 살짝, 아까처럼 과하게 말고 살짝 해주고 아랫입술은 거의 입술 안쪽으로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고 제가 예전에 테무깡 할 때 보여드렸던 브러쉬인데 이거 알리 같은 데서 많이 팔거든요. 이런 실리콘 브러쉬 있으면은 웨트립으로 오버립하기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꿀템입니다. 살짝 입술 꼬리 부분까지 스머징 해주면 부담스럽지 않게 아까 제가 하고 나왔던 대로 오버립을 예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우립 바를 때도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글로우립 하면은 너무 어색하지 하셨던 분들은 내가 너무 여기 이 라인 있죠. 입술 너무 라인 부분까지 너무 촉촉하게 하진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가 다 너무 글로시한 느낌이면은 정말 튀김 먹고 안 닦은 사람, 방금 치킨 먹은 사람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글로우립만 하면 나 너무 못생겨 보여. 나 왜 이러지? 느끼해 하시는 분들은 영역을 잘 잡아서 정말 내가 촉촉했으면 하는 부위 보통은 이렇게 안쪽, 여기 말고 여기 끝에 라인 말고 입술 안쪽 부분 위주로 가운데부터 시작해가지고 통통하게 제가 지금 막 바르는 것 같지만 여기 끝은 안 바르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완성해 주시는 게 좋지 여기서 자 과유불급으로
라인까지 다 발라올게요, 여러분. 자, 라인으로 바르는 순간 이상해졌죠, 여러분? 너무 과하고 정말 필러를 맞은 것처럼 어색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오버립 하실 때는 립 펜슬의 영역을 내 입술 모양에 맞춰가지고 잘 잡는 것, 그리고 글로우립 할 때는 이 입술 끝 라인까지 너무 올라오진 않았는지 요걸 잘 살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글로우립인데 내가 입술이 너무너무 작아서 조금 확장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까지도 살짝은 침범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완전히 다 뒤덮은 느낌은 안 예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카테고리, 정말 베이스부터 색조까지 싹 다 적용하셔가지고 남들보다 한 끗 차이로 더 예뻐지는, 한 끗 차이로 더 화장 고수 같은 메이크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 가볼게요. 안녕. 아, 입술 너무 부담스럽다. 안녕.